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에 이어 PCB와 오픈 그리고 CBB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습니다. 한미은행은 현금 배당을 67%나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도 부스터샷 접종 요건에 포함됐습니다. CDC는 정신질환은 결국 면역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CDC까지 백신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을 만나 방북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K-팝과 전통음악을 절묘하게 결합한 악단 광칠이 미주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LA를 방문해 강력한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초청한다면 기꺼이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인은행인 PCB와 오픈뱅크 그리고 CBB의 3분기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미은행은 현금 배당 금액을 67%나 늘렸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실적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퍼시픽시티뱅크 PCB는 지난 3분기 역대 최대인 1,1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가 넘고 이전까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지난 2분기보다도 12%나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주당 64센트보다 많은 주당 73센트를 벌어들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했습니다. 어제 나란히 실적을 발표한 오픈뱅크도 지난 3분기 순이익 825만 달러의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130%, 전분기인 2분기보다는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당 5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월가 예상치 43센트를 11센트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초 오하나 퍼시픽 은행의 인수합병을 마무리 지은 CBB은행. 합병 완료와 함께 자산 규모가 18.4%나 증가해 1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분기 순이익도 79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5%와 171%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미은행은 분기 현금 배당도 대폭 늘렸습니다. 주당 12센트에서 20센트로 무려 67%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공개된 주요 기업들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제약이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도 시장 기대는 미치지 못했지만 하락세를 반전시킨 뒤 막판에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분석가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난이라는 악재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방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증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신질환은 결국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도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정신질환도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요건에 추가시킨 겁니다. 보건국은 기저질환 환자는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하면서 이 질환 목록에 정신질환도 포함시켰습니다. 조현증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는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 의사들은 만성적 정신질환이 신체적 부담을 주고 면역 시스템을 손상시켜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정신질환도 추가되면서 전국 성인 가운데 85%가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연방식품의약국인 FDA는 자문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실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 공고 방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어린이는 전국에서 2,800만 명쯤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북한 방문을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3년 전 첫 만남에서 했던 방북 제안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면서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의사에 감사를 전하며 군단의 상징 DMZ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습니다. 교황에게 선물한 것과 같은 DMZ 십자가 전시회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남과 북의 휴전 시간 68년씩을 더한 136개의 십자가가 전시됐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4개월 만에 G20 정상들이 대면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환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늘 공식 개막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다자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로마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던 잠수함, 바로 대우 조선해양이 제작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3번이나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합동조사팀은 북한의 소형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한 방산업체의 해킹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장이 아주 좀 개탄하면서 해킹 문제에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3번째 해킹 당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는 방사청 소관의 업체다.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SBS와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내부망이 이번 달에 해킹됐다며 현재 방사청과 국정원, 안보지원사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킹 경로를 파악 중인데 수법 면에서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SLBM 첫 시험 발사를 한 3,000톤급 잠수함 1번함 도산 안창호함과 해군 이지스 구축함 등을 건조했으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LBM 발사 기술, 이지스 전투체계, 원자력 잠수함 모두 해군 핵심 전력이라 합동조사단은 피해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과 올해 초에도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거는 아직 보안까지는 안 들어갔고 2016년도 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후속 조치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해킹이 벌어지는 와중에 두 번째 해킹에 대한 조치도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정부의 보안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민광군 모두 해킹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은 물론 팬클럽인 아미와도 전혀 상관없는 아미라는 가상화폐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한때는 터무니없게 130배나 폭등하게 됐습니다. BTS 소속사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미코인은 지난 27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겟에 상장됐습니다. BTS를 평생 보살피는 게 발행 목적이란 황당한 설명과 함께 BTS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고 전체 물량의 50%는 BTS 몫이라고 광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이 60배 넘게 오르더니 둘째 날엔 한때 130배 넘게 뛰었습니다. 일종의 사업계획서인 제대로 된 백서도 갖추지 않은 채 BTS란 브랜드와 팬클럽 이름만 내세워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소속사 하이브는 아미코인은 하이브와 어떤 논의도 없이 발행됐다며 가상화폐 홍보에 BTS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는 뒤늦게 해당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자산은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지난 26일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빌린 가상화폐까지 등장해 한때 가격이 3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 가상화폐 역시 제작사나 저작권자, 넷플릭스와 연관성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지금 해결된 게 별로 없는데 시장 교란 요인이 너무 극대화되고 있고 결국 소수가 투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땡기고 있고 국내에선 대형 거래소 4곳만 원화 거래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해외 거래소에선 특정 인물이나 창작물의 유명세를 악용하는 일이 빈번해 투자자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사태를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를 포함해 차량을 아예 봉인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고속도로 요금소 앞, 경찰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문마다 봉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탑승자가 정해진 곳에서만 하차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경찰이나 방역요원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스티커를 떼면 처벌을 받습니다. 외부인이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SNS엔 오랜 시간 식당이나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进藏啊，从四川来的车呀，这老哥下不了车了。 중국에선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3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체 여행객으로 촉발된 이번 감염은 중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이멍구의 어지나, 간수성의 란저우에 이어 헤이룽장성의 인구 170만 도시 헤이어도 전 주민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예정됐던 토플과 GRE 등 모든 외국어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按照谁主管谁负责，非必要能推迟的要取消或推迟。 베이징은 또 3살 이상 어린이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에 들어갔고 배달원이나 경비원 등은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90여일 앞두고 코로나19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중국의 방역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지난해 미 전국의 살인 사건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합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총영사관이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위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지 미군 참전용사 10명과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피닉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 대표단이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들 17명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 메달과 무궁화 문양의 보타이를 선물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LA 한인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에 풀서비스 영업망을 구축합니다. 케빈 김 행장은 조지아주에 대출 사무소만 두다가 남동부 지역의 한국 기업과 한인 기업 고객을 타겟으로 한 풀서비스 지점을 올 4분기 말쯤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둘루스점에서 일할 인력을 채용 중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다음 달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칩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11월 한 달 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받아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연말 파티에서 장난감이나 학용품 등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메트로카드 대신 크레딧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하는 옴니 시스템도 많이 쓰면 무제한 이용권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옴니 시스템을 쓰면 1회 승차권을 무제한 승차권으로 자동 전환하는 운임 상한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접수를 받습니다. 주정부는 월소득이 4인 가정 기준 3,313달러 미만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카운티 사회복지국 사무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의 골프 대회는 잊어라. 2주 최고 골프 여자를 가린다. SBS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코요테 힐스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고의 골프 대결. 우승 상금 5,000불. SBS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SBS 나노엘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라라 SBS.com, LALA SBS.com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나노엘 이온 칼맥과 함께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현장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세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조성 중인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은 대장동 개발로 공공이 환수한 개발이익금 5,500억 원 가운데 2,700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망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일탈은 유감이라면서도 대규모 공공환수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공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걸 이 제도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국회 간담회에선 전 국민에게 추가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 최근 잇따라 정책 아이디어를 던지는 이면엔 대장동 국면의 전환을 꾀하면서 중도층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지원금 구상엔 매표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고 대장동 특검 요구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 도보 시위를 한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검찰 수사가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며 특검의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대결이 될 것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발끈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마지막 1대1 맞수 토론.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간 공방이 불을 뿜었습니다. 모병제 찬성인 홍 후보에 유 후보가 불공정한 제도라고 공격했고 저소득 저학력층 집 자제들만 가는데 꼭 그렇지는 그 아이들로 강군을 만든다. 에이, 꼭 그렇지는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후보는 세계적 추세이자 강군 육성에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유력 집안의 자제들도 다 군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봐버리면 참 어느 정책이라도 실시하기가 곤란하죠. 윤석열 원희룡 후보 토론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적할 공약이라며 각각 공정국가와 국가 찬스를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사후적으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복지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공정한 배분이 되게 만들어 놓고 원희룡의 비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찬스다. 우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외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윤 후보 편에 서면서 경쟁 후보들이 발끈했습니다.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에서 마지막 4자 TV 토론을 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검찰은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언론사주와 수십억 원의 자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언론사주를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언론사 사주 홍모 씨와 돈 거래를 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매번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김만배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본격적인 배당 수익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홍 씨는 김 씨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6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 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박 의원이 언급한 내용대로 홍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고 모두 상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 씨 측은 SBS 취재진에 관련 돈 거래는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내왔고 김만배 씨 측도 정상적인 돈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간 돈 거래 내용과 성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홍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걸로 예상했던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주로 미뤄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네,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가 등장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의 접근 자체를 미리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을 시도합니다. 인공지능 CCTV가 안면 인식을 통해 등록이 안 된 방문자임을 확인하고 집 안에 있던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의 휴대전화로 상황을 알립니다. 여성은 긴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살려주세요. 밖에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112 상황실에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주변 순찰차에 긴급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건입니다. 사람이 칼 들고 있다는 풀밭입니다. 주급 종발 바라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112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뒷문으로 피해 있던 여성을 구하고 문을 부수고 침입한 남성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제주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변 보호용 인공지능 CCTV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7월 중학생 살인사건 당시 CCTV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비난이 일자 경찰이 내놓은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후에 쓸 수 있는 일반 녹화 방식과는 달리 이 CCTV는 경찰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어 긴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주도 CCTV 관제센터와도 연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의자 도주로 추정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까지 제주에서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생산인 파운드리 규모는 3배나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올 3분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두 업체가 세계 1, 2위인 디램 가격이 이달 이미 10% 가까이 하락하는 등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냉각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반면 차량과 스마트폰 등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주문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의 올해 연간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길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17년 대비 3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배경입니다. 인프라와 장비 등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5,758억 원을 들여 인수하는 계약을 전격 체결하며 파운드리 생산 능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잇따른 반도체 독립선언에 파운드리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최근 애플은 자체 개발 칩을 공개했는데 현존 CPU 가운데 가장 빠른 연산 속도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We wanted to push the performance of Apple Silicon even further. So today we're launching not one, but 2 new chips for the Mac.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도 각자 필요한 성능에 최적화된 반도체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설계하는 것이 성능이나 가격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두 번째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쪽, 파운드리하고의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는 물론 인텔까지 천문학적 액수의 투자를 밝혀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이탈리아 노랫말입니다. In my fantasy, 환상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억압된 현실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는 노래입니다. 참으로 많은 한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넬라 판타지아를 부르며 견뎌왔다고 했던 가수 최성봉 씨. 그런데 암투명 사실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넬라 판타지아가 위선과 기만, 거짓으로 일순간 변해버렸습니다. 후원금을 노린 최성봉 씨의 거짓말입니다. 이제 최성봉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